어. 어, 우리가 출렁다리가 1차 목표여서 3주차장에다 차를 주차해야 되는데 제가 4주차장으로 잘못 주차를 했어요. 그러니까 3주차장에서 가는 게 가깝기는 해요. 근데 오늘은 4주차장에서 시작을 해서 출렁다리 거치고 한 바퀴를 뺑 돌아볼까 합니다. 네. 마을과 이웃을 연결합니다. 여기는 마을방송국 단팥빵입니다. 집까지 배달해주는 반찬 가게가 있다. 김치 갤러리에서는 엄마의 손맛을 느낄 수 있는 건강하고 맛있는 80여 가지의 국화 반찬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늘 똑같은 밥상 메뉴에 고민이 있으시다면 김치 갤러리의 집 반찬을 적극 추천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을과 이웃을 이어주는 마을방송국 단팥빵 고소한 목요일의 채경입니다. 어느새 세상은 연두색으로 변하여 봄 기운이 완연하다 못해 여름이 오나 보다 싶은 5월입니다. 오늘은 지난 4월 말에 연꽃 홍옥님과 함께 다녀온 마장호수 탐방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꽃입니다. 안녕하세요. 빨간 사과 홍욱입니다. 네, 지난 방송 서운흥에 가다 편의 퀴즈에서 다음에 홍옥님이 방문할 곳을 물었어요. 정답이 호수였는데요. 우리 주위에서 가볼 만한 가까운 호수는 일산 호수공원도 있지만 이번에는 조금 멀리 있는 곳을 찾아갔죠. 파주와 양주에 걸쳐 넓게 펼쳐진 마장호수를 다녀왔는데요. 홍옥님의 마장호수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먼저 들어볼까요? 마장호수는 2000년에 원래 농업용 저수지였대요. 그런데 파주시가 마장호수공원으로 조성을 했다고 합니다. 총 길이가 4.5km인데요. 파주시가 4.1km, 양주시가 0.4km로 두 시에 걸쳐 있는 호수입니다. 출렁다리를 중심으로 팔자 형태고요. 2022년 11월에 전 구간이 연결돼서 호수 전체를 끊기지 않고 돌아볼 수 있게 됐어요. 길도 데크와 야자 매트로 되어 있어서 산책하기 좋습니다. 그리고 수상 레저도 있는데요. 카누와 카약, 수상 자전거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간 날은 다행히 날씨도 좋고 덥지 않아서 좋았죠. 그래요. 저는 마장호수는 여러 번 다녀왔는데 전에는 출렁다리를 중심으로 팔자 형태로 연결된 호수 산책로가 늘 조금 아쉬웠어요. 호수 뒤쪽 감사원 교육연수원 쪽으로 연결이 안 돼요. 호수가 원래 둥그런데 팔자로 변형된 느낌? 그런데 끊긴 구간이 연결이 된 후에 방문하고 온전히 호수 둘레길을 걷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뿌듯했던 기억이 새롭죠. 마장호수의 큰 자랑거리는 출렁다리이죠. 연꽃님, 전에 방문했을 때도 출렁다리가 있었나요? 아니요. 제가 처음 갔을 때는 출렁다리가 없었을 때였는데 그때가 아마 추운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그 겨울에 이제 호수가 이제 얼음으로 뒤덮여 있어서 그 얼음 위를 걸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 호수 위를 직접 걸으셨어요? 예, 그때만 해도 이제 호수 공원으로 조성되기 전이어서 네. 아마 저수지였을 때여서 가능했던 것 같아요. 아, 네네. 지금은 어른 호수를 볼 수는 있는데 들어갈 수는 없어요. 큰일 나죠. 큰 경험하셨어요. 좋은 위를 경험이었어요. 그러네요. 그 얼음 호수를 얼음 위를 걸었던 게 굉장히 좋은 추억이었고요. 네. 그리고 나서 다음번에 방문했을 때가 아마 출렁다리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간 것 같은데 그때가 완공된 지 얼마 안 돼서인지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다리 위가 사람을 가득했었거든요. 그게 혹시 무게 무너지는 게 아닌가 겁을 냈었죠. 아, 출렁다리 개통이 2018년이고요. 길이가 220m, 폭은 1.5m고 돌풍과 지진에도 안전하게 견딜 수 있게 설계되었다고 해요. 하지만 다리 위에서 걸을 땐 조금 무서워요. 흔들리니까. 맞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안전을 위해서 변이 계측기를 설치해서 수시로 출렁다리 움직임을 계측한대요.
그래서 바람에 흔들거려도 안전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오, 수시로 다리의 움직임을 체크하고 있군요. 음. 저는 호수 아래 보기가 겁나더라고요. 강화 유리로 된 길도 그렇고 또 아래는 강화 유리 없이 격자 모양의 철판만 놓여져 있는데 철판 아래를 보면서 걸을 때 약간 무서웠어요. 근데 채경님은 엄청 빠르게 앞서서 걸으시던데 겁도 없으세요. 무서우니까 다리 아래를 쳐다보지 않고 막 걸어 나갔죠. 무서웠어요. 저도 사실은. 그날은 평일이어서 비교적 한산하게 다리 위를 걷고 주변을 둘러보기에 참 좋았죠. 그런데 주말이나 봄꽃이 만개할 땐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라서 주차하기도 힘들어요. 주차장은 파주시 구간에 1에서 6주차장까지 있고요. 양주 구간에 공영주차장이 공원 초입에 있어요. 소소한 정보를 하나 드릴까요? 주차비가 파주시 구간은 소형 2,000원이고요. 양주시 구간은 시간제 운영을 한다고 해요. 오, 이거 꿀팁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항상 파주시에 합니다. 저희가 그날 몇 주차장에 주차를 했죠? 저희는 4주차장에 주차를 했어요. 아, 네. 식당하고 조금 가까운 곳으로. 네. 네. 우리가 간 날은 평일이라서 주차가 좀 여유로웠어요. 사람도 많지 않았고요. 안내문을 읽어보니까 하절기와 동절기 출렁다리 이용 시간이 다르더라고요. 하절기 요즘이죠. 3월부터 10월은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동절기에는 11월부터 2월인데요.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더라고요. 그렇군요. 혹시 대중교통으로 방문할 경우에는 불광역과 금촌역에서 마장호수행 버스를 탑승하고 광탄 삼거리에서 하차하면 돼요. 그런데 운정역에서는요 2층 버스를 운영한다네요. 자세한 시간은 파주시청 안내에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장호수를 에워싸고 있는 산은 고령산인데요. 아, 네, 그 호수 주변 숲을 도산의 숲이라고 불러요. 도산 안창호 선생의 제자인 이경숙 선생이 도산의 이상촌 설립 정신을 이어받아 이 산을 구입해서 나무를 심어 숲을 만드셨다고 해요. 도산 안창호 선생 기념사업회에서 이 숲을 도산의 숲으로 이름을 짓고 이곳을 찾는 시민들에게 도산 선생의 애국정신과 국토사랑 정신을 널리 알리고자 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런 의미가 있는 줄을 몰랐어요. 데크길도 좋지만 중간중간 숲과 연결된 길을 걷는 것도 참 좋죠. 호수 위는 도로인데 도로와 호수 중간에 숲이 있어 더 자연 속에서 걷고 있는 느낌이 들기도 해요. 거기에 역사적인 의미와 함께 그러한 선조의 노력으로 후손들이 즐거운 산책을 하게 되어 나름 감사하네요. 네. 저는 그 호수길에 카페와 맛집들이 있어서 반가웠어요. 그리고 철갑상어 집도 보이고 높은 전망대에 카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얼마 전까지는 데크길이 그 식당을 통과하여 지나가도록 연결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가보니까 식당 아래로 데크길이 완성되어 식당을 지나가지 않아서 좋더군요. 전에는 마치 사유지 공간을 걷는 기분이 살짝 들었거든요. 아, 그럼 데크길을 걷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그렇죠. 내려가야 됐군요. 그렇죠. 식당 위로 올라갔다가 아래로 다시 내려왔었어요. 또 호수 주변에 맛집이 많은데요. 유명한 빵 카페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그 카페는 레드브릿지 카페에서 전에 빵과 커피를 마시면 나름 호수 전망을 즐겼던 기억도 있어요. 그날 점심으로 제가 자주 다닌 출렁다리 국수집으로 안내했는데 두 분 어떠셨을까요? 영꽃님. 네, 저는 계절 메뉴인 열무 비빔국수를 먹었어요. 조금 이른 계절 메뉴가 아닌가 했는데 다행히 가능하다고 해서 맛있게 먹을 수 있었어요. 생각보다 맛이 강하지 않고 담백한 느낌이어서 더 좋았던 것 같네요. 그런데 두 분이 먹었던 잔치국수도 먹고 싶었어요. 다음에 가면 잔치국수를 먹어볼까 싶어요. 저는 잔치국수를 먹었는데요. 그동안 먹어온 잔치국수와 좀 달랐어요. 보통 잔치국수 하면 육수에 국수가 있고 기본 야채 고명 정도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출렁다리 국수집은 동그랑땡이 하나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매운 고추랑 궁채도 들어가 있어서 맛도 식감도 좋은
맛있는 국수였습니다. 제가 데크길에 있던 수제비가 맛있겠다고 했는데 재경님이 출렁다리 국수집에 꼭 가야 한다고 단호히 말씀하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네, 두 분이 좋게 표현해 주시니 감사해요. 겨울과 가을엔 그 식당의 야외 공간에서 국수를 먹으면 꽤 운치가 좋아요. 춥긴 하지만 그 야외 공간 바로 아래로 호수가 보이니까 좋아요. 네. 그래서 그 차가운 겨울 호수를 내려다보면서 따뜻한 잔치국수를 먹는 시간을 기대해요. 우리 약속해야죠. 또. 손가락 걸기. 네. 항상 느끼지만 우리 주위에 볼거리들이 참 많아요. 또 좋은 분들과 함께하니 즐겁기도 하고요. 함께 걸으면서 살아가는 이야기도 할 수 있어 뜻깊었고요. 한 가지 더 하자면 겨울 마장호수도 아주 매력 있어요. 호수에 많은 오리들이 서식하고 있는데 올 2월 호수가 해빙하는 즈음에 방문했을 때 아직 녹지 않은 호수 중간 지점에 수많은 오리들이 물속에서 나와 쉬고 있는 모습이 장관이었어요. 그렇게 많은 오리들이 호수에 서식하는 줄 몰랐고 때를 지어 얼음 가장자리에 나란히 서서 쉬고 있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죠. 기회되면 그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어떤 오리들은 한 발을 들고 쉬더라고요. 농담이시죠? 진담네요. 진짜? 사진도 찍어놨어요. 근데 못 찾았어요. 그런 사진 있으면 네. 저희 단팥빵 유튜브에 좀. 알았어요. 두 분은 이번 탐방이 어떠셨을까요? 홍옥님. 너무 덥지 않은 때 그 둘레길을 걷는 기분이 여유롭고 좋았습니다. 그 나뭇잎이 짙은 녹색이 되기 전에 요맘때가 그 여린 나뭇잎색이 연두연두하고 예쁘잖아요. 그렇죠. 여름이 오기 전에 기분 좋은 산책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는 첫 방문이 아주 추운 겨울이어서인지 그 겨울의 찬 공기와 넓게 펼쳐진 얼음 호수가 오래 기억에 남아서 좋은 추억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처럼 초록이 만개한 날의 산책도 너무 좋았어요. 책임 덕분에 좋은 경험을 하게 되어 늘 감사해 하죠. 네, 감사합니다. 호수를 걸으며 숲의 유래를 알게 되고 출렁이는 다리 위에서 짜릿함을 즐기고 함께 도란도란 대화를 하며 또 한 걸음 인연의 깊이를 더해가는구나 생각했어요. 다음에도 좋은 곳 함께 찾아가 보길 희망하며 지금까지 고소한 목요일 최경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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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퀴즈 타임입니다. 문제. 마장호수 주변을 둘러싼 숲의 이름은 뭘까요? 1번 치유의 숲, 2번 시민의 숲, 3번 도산의 숲, 4번 환상의 숲. 정답을 아시는 분은 아래 댓글에 답을 올려주세요.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